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파파 노시진입니다. 오늘은 흑의 안밀치마와 탄성치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치마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집안치마의 개요 및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지어보면 집안치마는 크게 탄성치마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안밀치마가 있습니다. 먼저 그 탄성치마는 주로 이제 사질토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밀치마는 주로 점성토에서 발생합니다. 발생 시점을 보면은 탄성치마는 하중 제하 즉시 발생하는 치마입니다. 그리고 안밀치마는 하중 제하 후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치마입니다. 원인을 또 비교해 보면은 탄성치마는 흙 입자의 탄성 변형에 의해서 치마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밀치마는 간극수, 토립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수의 배출, 이에 따른 체적 감소로 인해서 안밀치마가 일어납니다. 치마량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탄성치마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안밀치마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큽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어떤 기억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탄성치마랑 안밀치마를 비교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집안치마는 구조물에 하중이 가해질 때 이제 흙이 체적이 감소하면서 집안 표면이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크게 탄성치마 그리고 안밀치마, 위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치마량은 이들의 이제 합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 자체는 이제 뭐 사질토도 있겠고 점성토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치마량을 한번 보면은, 먼저 SI 즉시 치마량 플러스 SC 1차 안밀치마량, 그리고 SS 2차 안밀치마량으로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치마의 발생 원리 그리고 특징, 안전관리상의 유의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탄성치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탄성치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먼저 정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조토, 이렇게 습하지 않은 이제 건조토겠죠. 불포화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질토에서, 특히 이제 사질토에서 하중이 가해지는 즉시 발생하는 치마를 이제 탄성치마 또는 즉시치마라고 합니다. 원인은 흙 입자 자체의 탄성적인 변형 및 간극 내 공기의 압축으로 인한, 이게 공기입니다. 공기의 압축으로 인한 체적 감소입니다. 이게 이제 간극수의 배출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안밀치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특징은 사질토 집안에서 주를 이룹니다. 라고, 이게 탄성치마는 투수성이 좋아 간극수압이 즉시 이렇게 솟아내는 사질토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중제와 동시에 발생하여 단기간에 이게 완료됩니다. 치마량 예측을 보면 이제 탄성 이론 기반으로 해서 탄성 계수가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강의가 진행되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장은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들으세요, 부담 없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라든지
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 치마는 주로 이제 모래 지반에서 아까 이루어집니다.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발생됩니다. 하중을 주로 이제 스프링 눌리듯 바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관점에서는 이제 발생 속도가 빨라서 구조물 시공 초기에 치마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안 조사를 통해서 상대 밀도를 이렇게 높이는 다짐 등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짐 등. 그래서 이제 상대 밀도를 높여주면은 이게 이제 탄성 치마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은 안밀 치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 이제 탄성 치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의. 안밀 치마는 이제 포화된 점토 지반에서 하중에 의해 이제 강국수가 서서히 배출되며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간 의존적이라고 했죠. 이 앞전 강의에서 이제 안밀과 다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 의존적으로 최적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제 안밀 치마라고 합니다. 자, 발생 과정을 보면은 이제 페르자기의 1차원 안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먼저 안밀 치마는 하중 제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든 하중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과인 강국 수압으로 작용합니다. 초기에 걸리는 하중이 이제 과인 강국 수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앞전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강극수가 배출이 됩니다. 과인 강극수에 압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투수성이 낮은 점토에서 이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물이 빠지니까 유효응력이 이제 증가한다고 했죠. 이 유효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총응력은 유효응력 더하기 강극수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극수압이 감소된 만큼 유효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유효응력이 증가하고 유효응력 증가로 인해 흡입자가 압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치마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치마가 완료되는, 다시 말해서 강국수압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서 요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하실 때는 이제 앞자만 따서 이렇게 좀 외워보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의 또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면 이제 안밀 치마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1차 안밀 치마가 있고 2차 안밀 치마가 있습니다. 2차 안밀 치마는 이제 크리프 치마라고도 하는데 1차 안밀 치마는 SC 그리고 2차 안밀 치마는 SS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안밀 치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과잉 간극 수압의 소산으로 발생하는 치마입니다. 처음 이렇게 하중 제하 단계에서 과잉 간극 수압으로 이렇게 작용했던 이 수압에서 이 수압이 걸리면서 이제 이것이 소산되는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마를 1차 안밀 치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안밀 치마는 1차 안밀이 다 완료된 후에 흙의 구조, 흙 구조의 소성적 조정 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흙 구조의 소성적 조정에 의해서 장기간 발생하는 치마. 이거는 이제 유기질 흙에서 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중이 이제 초반에 걸리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하중을 딱 걸어놓고 하중이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하중이 쭉 걸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안밀 치마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치마가 이루어집니다. 치마량이에요. 치마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데 요게 이제 1차 안밀 치마가 끝나고
아까 이렇게 2차 안밀치마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총 치마량이 되고 1차 안밀치마량, 2차 안밀치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안밀치마는 점토 집안의 이제 고유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점토는 흑입자 사이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중을 가해도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로 인해서 이제 치마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토는 치마량이 이제 사질토에 비해 매우 크고 사질토에 비해 매우 치마량이 큽니다. 치마량이 그래서 치마량이 크고 2차 안밀은 물이 다 빠진 후에도 흙 자체의 구조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소송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치마가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했죠. 치마가 안전관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전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치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둥치마 발생 시 구조물이 이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앞전 강의에서도 제가 부둥치마에 대해서 건물 막 틀어지고 뭐 이렇게 액상화 현상 뭐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둥치마가 발생하면 구조물에 이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안밀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샌드 드레인 공법 내지는 이제 프리로딩에 의한 그 하중 제하 공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사, 지도사 면접 내지는 뭐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기술적인 공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희는 기술사나 지도사를 1차만 합격하는 게 아니고 최종 합격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면접 때나 이럴 때 제가 보면은 그 면접이 이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법 위주로 어떤 때는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법령 위주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전관리존 위주로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던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그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되시면 면접에서 쉽게 통과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시면 또 1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암기 내지는 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그 단발적으로 답변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합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사, 지도사 대비해서 핵심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질토는 탄성치마, 직시치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점성토는 안밀치마, 장기치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한다고 했죠? 연약지반 계량공법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항상 답안을 작성할 때나 우리는 이제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집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집안조사, 사전조사겠죠. 그리고 사질토인지 점성토인지 이제 흙의 성질을 구분해야 되고, 흙의 투수성 그리고 압축성 등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치마 예측 및 계측을 해야 됩니다.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에도. 그리고 치마량하고 치마 속도를 예측하고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도 치마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측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등치마입니다. 부등치마 방지를 위해서 구조물 기초 형식 선정 시에 이게 균등하게 지지력이 이제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안밀 속도 조절 공법 등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공법들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연약 기반 계량 공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밀 지연 방지 내지는 강도 증진을 위한 배수제 설치 또는 프리로딩 등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넘겨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탄성치마는 주로 사질토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즉시 발생하며 다짐이 주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밀치마는 점성토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연약지반 계량공법 등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술사나 지도사 시험에서 이 두 치마의 원리적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집안의 조건에 따른 적절한 안전대책, 집안계량공법, 계집관리 등을 이제 서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다룬 그 흑의 안밀치마와 탄성치마는 집안공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동시에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지식을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